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주죠. 그리고 원전은요, 잘 들으세요. 에코프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에코프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요, 왜 원전하고 에코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풀이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게 되는 원리는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보통 보면 A 종목은 어떤 호재 때문에 상승을 하고, B 종목은 또 다른 호재 때문에 상승을 하고, C 종목은 다른 악재가 떠가지고 또 다른 악재가 떠가지고 하락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식 시세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건 어떤 거냐면, 자, 주식 시세의 원리는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첫째,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실적을 보고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고가에서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구조가 왜 나오냐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 한 가지는, 잘 들으세요, 주식 시세는요, 실적에 선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증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주봉으로 돌려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고가 부분부터 하락했었던 그 구간을 자세히 볼 필요도 없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21년 초반에요, 고가 9만원대를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1년 반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1년 반 동안 하락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빠서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아니라 그렇다 그래서 지금 나쁜 종목이다, 이게 답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주가의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건 주식 시세가 원래 선반영을 기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고가가 나온 건 21년 초인데, 21년도의 실적을 보더라도요, 자, 2020년도에는 35조 실적이 나왔죠. 그리고 19년도에는 27조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이고요. 그리고 18년도에는 58조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16년부터 17년도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16년도와 17년도에 했었던 일들이 분할이 돼서 19년도까지 실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실제 16년과 17년도에 대규모의 설비 투자가 나오다 보니까 19년도에는 수주가 적게 들어온 거죠. 자, 근데 2020년도에는 실적이 다시 바닥을 찍고 회복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년도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21년도 한 해를 보는 전체 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년에 4개의 분기가 있죠. 4개의 분기가 있다는 건 실적이 1년에 4번 나온다는 건데, 50조의 실적이면요, 보통 분기별로 12조에서 13조 실적을 해냈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언제 고가가 나왔죠? 21년 초입니다. 그것도 1월 첫째 주예요. 그 이후에 21년도는 계속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2년도에 금리 인상기에 맞물리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고가부터 실제 22년도 저가까지 나왔었던 하락폭은 삼성전자가 반토막입니다. 50%예요. 자, 고가가 96,800원인데 대략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47% 하락입니다. 47%. 자, 주가와 실적의 관계를 잘못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물릴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라고. 그게 아닙니다. 주가가 올랐을 때 실적이 뒤에서 따라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실적이 뒤에 나온다는 거고, 무조건 주가가 먼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면 반드시 조정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기본적 분석에서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요, 자, 잘 들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0년에 2,000원의 저가를 찍고요. 물론 이때는 코로나 당시에 투매 구간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0% 정도의 하락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이런 부분이 적용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강하게 유동성이 한번 돌았기 때문에 1년 한 반 정도의 기간 동안 3만원까지 상승을 했죠. 이 상승폭이 몇 프로예요? 15배입니다. 2,000원짜리가 3만원이 됐으니까 15배죠.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15배 상승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실적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주가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뒤에 실적이 따라온다고. 자, 그러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략 한 2년 정도의 조정을 받는 건 그 직전에 대한 시세가 15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한 2년 정도의 조정 구간에 확인해야 될 건 뭘까요? 실적이에요. 그 실적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3년치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 저가를 찍고 반등을 했죠. 이때는 1,300억 적자예요. 그리고 나서 21년도에 8천억대의 이익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1조 1,000억. 이익에 대한 폭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지만 실제 매출 증가 폭은 15조까지 늘었죠.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원전에 대해서 아무리 좋지 않은, 자, 근데 원전을 볼 때는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원전은 어떤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해서 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인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야 돼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원전에 대한 산업 자체가 좋지 않았다는 건 이유는 한 가지죠. 정책적으로 원전을 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지금 원전이 좋지 않게 된 결과가 나왔겠죠. 그건 2011년에 있었던 일본 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이런 좀 위험성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원전은 잘 들으세요. 유일하게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제가 유일이라는 이야기를 붙였죠. 유일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원전 말고는요, 유일하게 친환경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를 빼먹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친환경 에너지는 뭐가 있죠? 태양광 있고요. 그리고 풍력 있죠. 그쵸? 그리고 원전이 있습니다. 자, 근데 태양광하고 풍력은 위험하진 않아요. 그런데 탄소 배출은 없다. 그쵸? 근데 태양광하고 풍력으로는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비싸서예요. 비싸서. 전기 생산 가능하죠. 근데 비쌉니다. 그쵸?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원전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저렴하지만,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죠. 탄소 배출이 제로예요. 그쵸?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건데 이 위험을 잡았죠. 그게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자, 이 방식을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자, SMR 방식은 원래부터 새롭게 만든 방식이 아니라 핵 항모나 그리고 핵 잠수함에서 실제 사용이 되었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소송권도 있고 기술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이 걸려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다 해결이 돼 있고, 무엇보다도 2011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전 기업에 대한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 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실제 이 내용을 보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내용입니다. 2011년을 기점으로 대략 한 18년도까지 원전에 대한 가동률은 50% 정도가 빠졌습니다. 물론 18년을 기점으로 회복세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2011년에 대비해서는 적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는 답은 하나입니다. 정책적으로 무언가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왜? 원전 자체는 정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실제 어떻게 됐죠? 자, 잘 보세요. 한전 산업의 주가가 7월 달에 큰 폭으로 상승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전 기술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주식의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신고가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신고가라는 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인데, 그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를 빗대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주가에서는 실적이 아니라 무조건 시세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 시세가 움직이는 그 가격대를 버티고 있을 때는 그 뒤에 실적 확인 과정이 있다는 건데, 지금은 아직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실적 확인이 되어 있는데 아직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왜? 에코프로에 대한 강세 폭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고, 근데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서는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에코프로의 강세가 나오면 나올수록 에코프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나요? 자, 에코프로의 실적이 무조건 좋아진다는 거죠. 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에 대한 부담을 받는 건 아직 실적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뛰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2차 전지, 즉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건 너무 그냥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럼 답 나왔죠? 에코프로의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2차 전지, 즉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2차전지 양극재에 대한 공급 자체가 시장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전기차의 보급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지는 건데, 전기차 시대가 오는 이유는 앞으로 친환경 시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전기 생산 방식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에요. 왜? 2011년을 기점으로 원전에 대한 비중을 낮췄기 때문이에요. 왜? 풍력하고 태양광은 아직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됐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요, 원전도 지나쳐 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원전을 지나쳐서 그 다음 단계인 수소로 가기까지에는 아직까지는 준비가 미흡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소도 두산그룹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있긴 하지만 두산 퓨얼셀의 강세가 나오면 나올수록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세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핵 융합 발전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미국에서 상용화가 아니라 시연에 성공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이게 최종 단계는 맞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거쳐가야 되는 그 단계들이 너무 많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에코프로의 상승이 나오면 나올수록 양극재에 대한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왜?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쵸? 그럴수록 배터리에 대한 생산량 자체가 많아지고, 이 많은 배터리를 어디다 쓰나요? 리모컨에다 쓰진 않겠죠? 전기차에다 사용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전기차는 아이오닉 5에 V2L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220V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오닉 5나 EV6를 기준해서 한번 완충을 시켰을 때 완충된 용량은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한 달치 분량입니다. 자, 근데 요즘에 1가구 2차량도 많고 뭐 한 가구당 차량이 많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엔 뭐가 있어요? 당연히 전기 생산 쪽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모멘텀이 나오는 건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신고가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지금부터 뭐예요?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전마진은 어디까지예요? 신고가를 달성할 때까지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도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7월 말부터 에코프로가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가파른 상승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기서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상승했기 때문에 실적 확인 과정을 보내는 일부의 작업일 뿐이지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다. 양극재에 대한 시장에 대한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히 배터리 수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생산 자체가 늘어난다. 그러면 전기 생산에 대한 그런 쪽의 모멘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유일하게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효율이 높은, 즉 싼 건 뭐라고요? 원전 말고는 없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 신고가에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안전마진은 어떻게 돼요? 가격을 먼저 체크해야 되고, 그 가격은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격과 그리고 보유 전략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인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시세가 시작해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시세가 시작하려면 무조건 신고가 구간을 밟아야 됩니다. 자,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 테마주, 잡주,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라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재료를 붙어서 상승시키고 있는 뭐 삼부토건이나 그리고 최근에 나온 뭐 초전도체 이런 얘기들 있죠. 모두 다 신고가 이후에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은요. 무조건 거쳐야 되는 단계가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그 매물 소화 과정을 우리는 그리고 이걸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신고가를 달성하더라도 무한정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토리를 먼저 봐야 됩니다. 어떤 거에서 신고가가 아닌 종목에서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예요? 신고가가 아직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자금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99%가 아니라요. 100%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에코프로의 상승이 99%인가요? 100%인가요? 그쵸? 이미 우리는 봤죠?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만큼 상승을 했다는 게 아니라 100%의 확률로 상승하는 걸 우리는 봤어요. 그러면 또 100%짜리 확률이 돼야 되는 게 보세요. 에코프로의 실적입니다. 실적. 주가가 오른 만큼 그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실적이 무조건 받쳐줘야 돼요. 근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실적보다 훨씬 더 주가 상승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냥 그 내용을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에코프로가 우선 자, 잘 보세요.
제가 에코프로는 이미 2020년과 21년도에도 15배 상승을 했습니다. 15배. 그쵸? 근데 이거 뺄게요. 이거 빼고 2023년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세가 시작한 그 시작점인데 얼마부터예요? 10만원 초반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150만원 초반까지 올랐죠. 뭐 물론 지금 하락 중이긴 하지만 근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만원에서 150만원이라고 잡으면 몇 배 뛰었나요? 15배 뛰었죠. 그쵸? 15배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가 15배가 오른 이 가격대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실적이 15배 뛰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의 실적이 어떤가요? 2020년도에는 600억, 이익 기준,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800억, 그리고 22년도에는 6천억입니다. 자, 근데 22년도 그리고 21년 말 대략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에코프로는 대략 한 60% 정도의 하락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금 사람들이 아주 뭐라고 말만 하면 욕을 해대는 에코프로가 내릴 수 있다. 저는 2차전지에 대해서 절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절대 나쁘게 보진 않지만 지금 실적의 성장 폭보다 주가가 더 너무 많이 평가를 받았다. 이게 뭐 그 이후에 뭐 그런 얘기들 많죠. 뭐 앞으로 뭐 양극재에 대한 생산 규모가 뭐 수십만 톤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게 2025년이면 뭐 몇만 톤, 그리고 2027년이면 뭐 30만 톤인가 40만 톤인가 이러는데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주가는 대략 27년도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거는 100%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자, 주가가 일단 올랐다는 거, 그리고 올랐으면 무조건 실적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실적 확인이 지금까지 된 걸 보면 23년도에는 1800억, 그리고 23년도 2분기 때는 1700억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치를 모두 채웠을 때는 7300억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에코프로를 가지고 뭐 지금 주가 대비해서 뭐 PER을 구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뭐다? 22년 대비해서 실적 증가폭이 몇 프로예요? 15% 정도 됩니다. 근데 주가는 몇 프로 올랐어요? 1500% 올랐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자들의 영역입니다. 내가 뭐 10만원에 매수했다. 그냥 갖고 가세요. 근데 사실 자금의 효율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고가를 들어가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비해서 에코프로는 뭐가 된다고요? 자금 대비, 기간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여기 들어가서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 대비해서 리턴, 즉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폭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단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돈을 땡겨와서 투자한다. 뭐가 돼요? 이자가 발생하죠. 그쵸? 이것에 대한 부담. 만약에 내가 있는 돈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시간, 즉 실적을 확인되는 이 구간까지 뭐가 돼요? 자금이 묶이죠. 그쵸? 그렇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뭐 지금 당장 뭐 물론 뭐 7월달에 150만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놀랍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다 그래도 단기간의 상승폭은 크지만 실제 리스크 대비 리턴, 즉 내가 위험을 감당하는 것 대비해서 리턴의 폭이 큰 종목을 찾는 게 내가 자금을 투입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을 수 있다. 무슨 이야기냐?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에코프로는 지표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표로. 뭐예요?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지표로. 그게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자, 앞으로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적 확인이 될 테고,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할 수는 있지만 양극재가 쏟아져 나온다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배터리 생산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전기차에 대한 보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오는데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전기 생산 쪽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답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원전, 그쵸? 전기 생산 유일하게 효율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된다.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전기 생산에 대한 탄소 배출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을 세우고 이걸 보유 전략으로 땡겨 와야 되지만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뭐 그냥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입니다. 최소한의 성의. 돈 안 받아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주입니다. 원전주. 그리고 원전은 유일하게 친환경 에너지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가격과 여기서 지표로 삼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에코프로의 상승입니다. 에코프로의 상승. 근데 에코프로의 상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에코프로의 상승을 앞으로 전기 생산 쪽에 모멘텀이 있는 그 지표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요. 뭘로요? 에코프로의 실적으로. 자, 그러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때다. 안전마진 확보를 위해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보유 전략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